자, 근골격계 손상에서 환자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근골격계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환자의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사지에 장애를 입힌다거나 혹은 다른 손상과 동반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사지 손상이 다른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손상평가와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다른 손상이 있어서 이 중증도를 조금 더 악화시키는 요인 혹은 이 근구극계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심각하게 손상이 입혔다면 그 안쪽에 있는 내부 장기들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 챕터 내에서는 뭐 흉부나 복부나 머리에 있는 장기들까지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사지, 근골격계 손상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을 거고요. 대부분 이 부목, 붕대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현장 평가인데요. 현장 평가 뭐 어느 교과목에서나 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겠지만요. 현장에서 1차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현장의 안전입니다. 현장의 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안전이 1차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동료, 그리고 주변인들, 그 다음에 뭐 환자,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 이런 순으로 안전 확보를 해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 위험이 노출되게 되고, 여러분들 자체가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환자가 한 명 발생한 곳에서 여러분이 갔다가 여러분들 환자가 생긴다. 그러면 단순하게 환자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 두 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들도 두 배가 아니라 서너 배는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환자가 한 명 발생했는데 처치하러 들어가다가 여러분들이 차에 또 치였어요. 그러면 환자 한 명 더 생긴 거죠. 그러면 이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난 후에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여러분들 또 처치하기 위해서 어느 다른 곳에 있는 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분 만에 올 수 있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지역에서 출동을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맨 처음에 이 환자를 위해서 출동했던 근거리 센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센터에서, 구급센터에서, 안전센터에서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이게 한 대만 출동해야 되나요? 아니죠. 또 한 대가 출동이 더 발생해야 되겠죠. 환자가 두 명이니까. 거기에 또 유념해야 되는 거는 현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대가 필요한지 혹은 이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구급 화재 진입팀이 또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한 요청이 또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던 사람이 여기 도착해서 현장을 봤더니만 환자가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폭발의 위험성도 있네? 그럼 또 뭘 부르는 거예요? 폭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구조대나 혹은 특수팀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체되겠죠. 그래서 환자가 한 명, 두 명 늘어났다고 해서 단순하게 두 배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혹은 4배, 8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 환자를 처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자원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 자체가 모두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뭐 어느 교수님이나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강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 또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더 쌓이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로 발전될 거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전이 확보가 된다면 뭐 여러분들 아마 2학년 때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중식되면 여러분들은 병원 실습이나 소방 실습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병원 실습이나 소방 실습 가시게 되면 현장에 도착할 때, 지령서를 받고 현장에 도착할 때 대부분 장비를 우선적으로 착용을 한다거나 혹은 구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마스크도 쓰고 장갑도 끼고 고글도 끼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는 특수 가운 같은 것들도 이제 착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구들을 착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손상 중증도를 조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성격이라고 했는데 손상의 특성, 이게 개방성 상처냐, 폐쇄성 상처냐, 골절이냐, 관절 부위에서 발생되는 손상이냐, 혹은 뼈 몸통 부위에서 발생하는 손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 혈관과 신경 손상이 동반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완벽한 환자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만 가능한 거고요. 현장을 파악을 했을 때 얘는 뭐 낙상 환자인데 다리로 떨어졌다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얘는 이제 다리로 떨어졌으니까 직접적으로 지면과 충돌한 발목과 무릎, 그 외에 대퇴 부위나 혹은 고관절 부위, 엉덩관절 부위, 그 다음 허리뼈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점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뭐, 환자의 이동 방향이라든지, 혹은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가 회전한다거나 전복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장 평가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하고 이송할 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영향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환경도 포함됩니다. 비가 오냐, 눈이 오냐 이런 것도 모두 다 현장 평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 환자 평가라는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 현장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짧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줄만으로. 근데 그쪽에서는 이 과목이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과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현장 평가가 끝나게 되면 환자 수부터 환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이제 파악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완전 확보도 확인하고 날씨나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도 다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환자에 따라가서 1차 평가를 할 건데 1차 평가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환자에 대해서 의식 평가를 하겠죠. 혹은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이제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이렇게 신음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맨 처음 의식 평가를 하고 난 후에 이제 ABC 평가를 진행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ABC는 당연히 에어웨이, 브레싱, 서큘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기도, 호흡, 순환을 파악해야 되는 건데, 이 1차 평가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근골격계 손상이 일어났다는 이 이러한 점 때문에 척추 손상의 의심도 같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골격계 손상만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근골격계 손상이 발생했다면 다른 내부 장기나 혹은 다른 곳의 다발성으로 다른 신체 조직의 손상을 가져오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척추 손상의 가능성과 척추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 척추 손상 예방 치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필요성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척추 손상이 이렇게 충분하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초기 평가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절대로 근골격계 손상이 흉측한 모습 때문에 주의를 빼앗겨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을 찾고 처치하는 것에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 그래서 무조건 ABC 평가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더니 개방성 골절로 인해서 대퇴뼈가 눈앞에 보여요. 양쪽 모두 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실 것 같아요? 어느 부위에 신경이 집중될 것 같아요? 대퇴 부위. 뼈가 눈에 보이고 있고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이 대퇴 부위, 양쪽 대퇴 부위에 시선이 갈 거고 집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1차 평가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숨을 쉬느냐, 심장이 뛰고 있느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막 일반인들이나 혹은 이런 것들 아예 무시하는 1차 평가를 무시하고 양쪽 대퇴뼈가 부러졌네? 눈앞에 보이는 뼈가 있고 출혈량이 엄청 많잖아? 출혈량이 좀 있잖아? 라고 해서 여기를 열심히 처치를 합니다. 처치를 다 하고 야 이제 환자 숨 쉬는지 한번 봐야겠다. 근데 환자 숨이 없어요. 호흡이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 의미가 있나요? 대퇴 부위, 골절 부위를 처치할 의미가 있어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ABC 먼저 확인을 하고 난 후에 ABC에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에 반응해서 처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른 외상 평가를 하던가 상황에 맞춰서 초점 외상 평가를 하던가 두 가지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손상 환자는 이제 4개의 종류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요. 생명과 사지를 위협하는 손상이 있는 환자, 그러니까 골반뼈도 부러지고 대퇴뼈도 부러지고 환자의 숨도 매우 가쁘면서 맥박도 매우 약해진 환자. 이것이 이제 생명과 사지를 위협하는 손상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과 가벼운 근골격계 손상이 있는 환자.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매우 얕고 미약해서 마치 꺼지듯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육의 손상 같은 경우에는 팔만 손목이 부러졌다거나 혹은 발목이 부러졌다거나 혹은 정강이 뼈만 부러졌다거나 혹은 오른쪽 다리의 오른쪽 무릎에서의 탈구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정도는 이제 입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반대로 이 환자가 소리 지르면서 아프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릎이 완벽한 탈구 혹은 완벽한 절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근골격계 손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골절이 일어나거나 혹은 관절 부위에서 골절과 탈구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생명은 괜찮아요. 호흡도 쉬고 있고 환자가 의식이 있으니까 그 통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조금 적지만 근골격계 손상이 매우 심각한 환자 1번 지금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1번, 2번, 지금 3번입니다. 위급한 순서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이 없는 경미한 단순 근골격계 손상이 있는 환자. 이 예시를 들어볼 수 있는 게 뭐죠?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걷지 못하는 환자. 요게 이제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처치 순서도 이렇게 되고요. 환자 이송 순서도 똑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됐거든요. 여기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요. 생명과 사지를 위협하는 손상 환자에서는 빠른 외상평가를 시행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빠른 외상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만 초점 외상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2차 평가를 할 건데 위에 네 가지 중증도 분류에서 생명과 사지가 모두 심각한 경우, 생명 위협한 경우, 생명은 위협하지 않으나 근골격계 손상이 매우 심각한 경우,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뭐 한다 그랬죠? 빠른 외상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빠른 외상 평가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손상 기전이 매우 심각하고 환자의 손상 자체가 다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손상이 없는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상이 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심각한 다발성 외상 환자의 80%가 연관된 근골격의 손상이 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환자에서 이 80% 정도는 근골격의 손상이 동반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뼈가 부러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팔뼈, 양쪽의 팔뼈도 같이 부러져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빠른 외상평가의 순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골반 같은 경우는 골절 시 이제 얼마 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쭉 써져 있는데 빠른 외상평가에 대해서는요, 굳이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시려고 하는 이론적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시범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동영상으로 제가 첨부해서 유튜브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린다거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볼만한 것들은 별로 없고요. 이거 평가 부분이라서 처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별로 없는데, 이송중 수액소인수를 제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골반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골반뼈가 부러지게 된다면, 골반에 골절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액을 보충해줘야지 추가적으로 빠져나가는 피를 어느 정도 보충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기 수액소인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절한 관류가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액소인수를 골반뼈에서는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허벅지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넙다리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1.5L가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수액소인수를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허벅지 넙다리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두꺼운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골절 부위가 심하게 어긋나지 않는 이상 눈으로만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항상 양쪽을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주셨을 때 부종의 크기가 좀 차이가 난다던가 혹은 여러분들이 촉진을 해 봤을 때 환자의 통증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증거들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쇼크의 원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골절이나 근골격의 손상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 저혈량증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될 거는 현장에서 처치할지 혹은 먼저 빠르게 이송을 할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골절과 탈구는 혈관과 신경을 끼거나 손상을 입혀서 사직인을 위협한다. 혈관 신경 손상 이거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라서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신경과 혈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의 선평가는 다친 부위만 살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이 없는 환자에게서 시행되고요. 구조적인 손상에 대한 평가하고 처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서 골절된 부위라든지 혹은 손상이 발생한 부위를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써져 있는 것처럼 손상 부위 중앙, 옆쪽, 앞쪽, 뒤쪽부터 세밀하게 변형이라든지 변색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사진 손상의 그 단서들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사진은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주셔서 모양, 변색, 길이 차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근육의 힘이라든지 혹은 움직임 같은 것들을 했을 때 한쪽이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가 한쪽 팔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면 눈에 보이는 부종, 눈에 띄게 보이는 변형 이런 것들이 확인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성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힘줄 손상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힘줄은 근육은 고무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붙어져 있는 부분에서 이 근육도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뼈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여기 툭 하고 끊어지면 이게 돌돌돌 말린다 그랬죠? 그래서 말려서 이 부위가 끊어지게 되면 이렇게 뭉쳐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육 한쪽에 근육 덩어리를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방성 상처 같은 경우에는 골절로 인해서 개방이 발생했는지 혹은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움직일 때 통증, 압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편함, 이상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UP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이제 눈으로 리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복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변온증은 말 그대로 이 피부의 온도가 차가워지는 거니까요. 그냥 이대로 그냥 단어 자체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골절이라든지 근고극계 손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마찰음이라는 거는 골마찰음이다. 골마찰음. 뼈가 부러져 가지고 원래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뼈가 단단히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뼈가 뚝하게 부러지게 되면 여러분들 만졌을 때 이게 빠그락빠그락 하면서 뼈 조각들이 부딪히겠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리가 마찰음, 그래서 골마찰음, 뼈 비빔 소리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기록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순환 관련된 등 다 그 신경과 혈관에 관련된 추가적인 평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 눈으로만 조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신경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초점 회선 평가는 환자의 감각이나 혹은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거든요. 왜냐면 다른 부위를 살펴보지 않고 다친 부위만 살펴보는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환자를 발바닥 쪽으로 밀어봐라, 발등 쪽으로 밀어보라고 해서 그 힘을 확인한다거나 손을 잡아보라고 했을 때, 꽉 잡아보라고 했을 때 어느 쪽에 힘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 그 삐죽한 문체나 물퉁한 문체로 이 감각을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상지 손상 관련된 내용들 쭉 써져 있고 한데, 이것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했던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장에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이건 뭐다라고 진단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골절이다, 탈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처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설명을 책에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손상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손상, 그러니까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단순하게 삔 거야, 골절이 아닐 거야, 혹은 탈구인데 탈구가 아닐 거야. 이거는 그냥 염자 같은데, 혹은 근육 경련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뒤에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